같이 보겠습니다. 1번부터. 그림 가는 사람의 염색체 중 하나를 많은 염색체의 구성 성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고, 얘네 뭐같이 생겼어? 염색체 구성 성분이니까. 이거 히스톤이고, 이거 DNA처럼 보이죠? 이거 두 개 합쳐서 뭐라 그래? 그 뉴클레오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풀었을 때 이런 게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DNA가 S기에 복제될 때 어떻게 복제된다 그랬어? 여기 게 그대로 복제된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몰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붙여도 G 원기의 체세포를 의미합니다. 이건 약속 같은 겁니다. 물론 특정 상황에서는 얘가 뭐 G M2D 감수의 2분열의 어떤 식이다라고 줄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유전자는 뭐다라고 하면 체세포 지원기 단계에서의 유전자형을 말하는 게 우리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없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라지알 스몰알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뭐예요? 스몰 R입니다. 스몰 R. 이게 그대로 복사된다 그랬다. 그런 거는 제가 자주 낸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저도 이런 걸 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대립유전자 스몰 R이가 맞다. 그리고 쌤 풀이하다가 이상하면 바로 말해라 알겠죠? 네. 너도 말 실수 많이 하거든. 어제도 보니까 이거는 교차가 뭐가 돌연변이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맞다 하고 이렇게 표시하더라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맞죠. 가는 분열기에서 염색체니까 분열기에서 관찰 잘 되겠죠. 니은은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니은이 어디 있어요? 쟤는 히스톤 단백질이니까 쟤는 유전자 없겠죠. 단백질이니까 나가 아니라 니은이다. 얘는 없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할 수 있죠. 요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게 준비해서 오셔야 합니다. 네. 2번 한번 보자. 2번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연습시켜 드렸을 겁니다. 이때 세포 한 개당 DNA 양을 나타내니까 예전에 제가 설명할 때 세포 질분열이 일어날 때 이거 세포 한 개야, 두 개? 한 개. 아직 한 개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끊어지는 순간 세포가 두 개 되는데 그때까지 한 개이기 때문에 M기의 거의 마지막까지도 DNA 양이랑 이런 게 2라고 옛날에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보면 얘 지금 무슨 분리 일어나고 있어? 물론 이 문항에서는 진짜 쉽게 내려고 그냥 분열이랑 분열이 아닌 걸로 표시했는데 제가 뭐 감수 분열을 낸다던가 하면 이 문항이 또 고민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좀 하시고, 얘는 지금 분체 분리야, 상동 분리야? 분체 분리야, 그죠? 염색 분체끼리 분리되네. 그 다음에 분리됐을 때 EN에서 뭘로 바뀌어? EN으로 바뀌니까 얘는 체세포 분열에 지금 분리되고 있으니까 후기다. M기 후기다 라는 거까지 추론을 할 수 있으면 이 문항은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이거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T1이랑 T2 중에 하나라 했으니까 T1이겠죠 얘는? 그죠? 예, T1이요. T1 시점에서는 염색체가 관찰된다. T1 또는 T2라 했으니까 얘가 T1이니까 염색체 관찰되겠죠. T2에서는 감기니까 관찰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2 시점에서는 핵막이 관찰되죠. 나로부터 생성되는 두 딸 세포의 유전자 구성은 각각 다르다. 다르면 안 되죠. 세세포 분열이니까 같아야 됩니다. 나의 DNA 상대량은 4이다. 그죠? 2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 어디쯤인지 알았죠. 나는 세세포 분열의 세포 분열을 보이죠?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나오겠죠. 병원체 문제는 제가 낸다고 했으니까 낼 겁니다. 표는 병원체 M과 N에서 특징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MN은 말라리아 병원체 또는 무좀 병원체다. 말라리아는 원인 생명체가 뭐라 그랬어요? 원생. 원생 생물이고, 무좀은 공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생 생물에 N은 X라 돼 있으니까 기억이 올 거고, 원생 생물인 얘가 말라리아입니다.
아마 이거 낼 때도 말라리아라서 M이라고 했나 보네. 그 다음에 곰팡이는 N이 되겠죠. 곰팡이랑 말라리아 둘 다 세포야, 세포가 아니야? 세포예요. 세포야. 핵막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얘네들이? 사세포, 사세포. 곰팡이가 다세포 생물이다. 얘는 단세포 생물이다. 알아주시면 훨씬 더 잘 풀겠죠.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 겸상접혈구 빈혈증을 유발한다. 틀렸죠? 어렵다. 남모양 접혈구 빈혈증이 있으면 여러분 1학년 때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다고 배웠는데 말라리아 갖는다고 해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네. 제가 남모양 접혈구 빈혈증이랑 경상이랑 같은 말이라 했죠. 한문으로 쓴 거라고. 여러분 선배들은 한문어를 더 많이 배웠었습니다. 책 바뀌기 전이니까. M의 매기자는 모기이다. 곰팡이랑 별 관계없죠. 기억이 답이다. 이거 노란색 표시해둔 건 어제 잘못 풀이해서 그래요. 네. 녹화한 거 보니까 아니다 하고 동그라미 칠 거야.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림사 같은 거는 나오겠죠. 지금 얘는 문제 조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자. 얘는 문제 풀면서 보면 이 문항을 보면 뭐 라지 D, 스몰 D라고 이렇게 적어줬는데 이렇게 안 적어주더라도 라지 D, 스몰 D로 표현하면 열성이다, 우성이다라는 걸 생각해달라고 했었고 이 문항이 조금 쉬운 점은 부모님한테 없던 게 자식한테 나왔어. 그럼 부모님께 우성이라 그랬어요, 열성이라 그랬어요. 우성이고 자식께 열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전병이 열성이구나.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 부모님한테 없던 게 자식한테 나왔을 때 고려해야 될 거는 여자면 100% 상염색체라 그랬는데 얘는 남자라서 성염색체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얘는 아마 문제를 만들던 도중일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조건으로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조건도 추가하겠습니다. 요 표현이 없으면 얘는 성염색체랑 상염색 둘 다 되기 때문에 아마 답을 못 찾을 겁니다. 여러분이 따로 풀면. 한번 생각해보자. 상염색체 중에는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자손이 이 아들이 스몰 D 부모님이 이형접합이 되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형접합이어야 하고요. 유전병 유전자는 핵형 분석을 통해서 파악 가능하다. 유전병 유전자는 유전자가 바뀐 건 안 보인다 그랬죠. 핵형 분석으로. 그래서 이건 틀린 거 같고 C 유전자형은 DD로 결정된다 라고 해서 기억 디귿이 답이라는 게 이 조건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얘를 성염색체로 분석해보면 성염색체도 된다 그랬다. 아들의 경우에 어떤 게 가능하냐면 XX, XX, XY라고 했을 때 아들이 유전병이라고 하면 스몰 D겠네. 유전병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라지 D, 스몰 D 가지고 아버지가 라지 D 가졌을 때 어머니 쪽 X가 오고 아버지 쪽 Y가 오면 아들은 이렇게 발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성염색체가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면 답이 여러 개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타입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조건을 꼭 추가해 주셔야 여러분이 복습할 때도 푸십니다. 보기가 잘못된 거예요? 조건이 빠졌어. 이 유전병은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조건이 원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여기 답 없을걸? 기억 디귿이 없어요. 아 보기에? 기억 디귿 없음. 그냥 해주십시오. 기억 디귿으로 해주세요. 이거 여러 해걸 쓰면 그냥 복사해가지고 끌어다 붙여가지고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기억 디귿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보자. 그림가는 식물, 이해는 탈.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표현하면 체세포 걸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는 P의 세포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방향 잘 보라 그랬죠. 이렇게 도니까 G1, S, G2, M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림을 봤을 때 얘는 핵막이 지금 어떤 상태야 얘들아?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거 맞죠? 얘는 아마 M기의 전기처럼 보이긴 해. 정확하게 모르겠다. 얘는 가운데 쫙 배열돼 있죠. M기의 중기입니다. 처음 보면 봐주세요. 이런 문제 자주 나니까. 얘는 M기의 후기처럼 보입니다. 얘는 핵막이 뚜렷해서 아마 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A는 중기 맞는 말인 것 같고요. B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역과 디귿의 크기는 모두 세포질이 커진다. 기역과 디귿은 모두 세포질이 커집니다. 성장기. 얘는 기능이 완전히 되는데 쓰는 거고, 얘는 복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포질이 성장합니다. 맞다. 지금 여러분이랑 지금 이 선배들이 했던 문제는 좀 달라. 선배들은 생명과학이 1학기, 2학기 모두 있어가지고 시험 4번 쳤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에는 아마 상식세포 분열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같은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근데 2학기에는 생세포가 들어가서 이게 범위가 다 다른 걸 쌤이 땡겨왔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배웠기 때문에 다 배웠다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위 세포가 존재하는 1000개의 세포를 무작위로 추출했을 때 기억 디귿이 지금 보면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죠. 얘 길이가 길면 내가 무작위로 하나 추첨했을 때 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 잘 뽑힌다, 비율이 높다라는 설명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얘가 제일 많기 때문에 G1기 세포, 디귿 세포가 제일 시간이 길어서 제가 랜덤하게 탁 뽑으면 얘가 제일 아마 많을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귿 맞다. 그래서 기역 맞고 니은 맞고 디귿 맞고. 근데 여기 있잖아요. 네. 만약 이런 문제에서 이제 뭐 디귿이랑 디귿이랑 칸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으면 확률적으로 똑같은데 그렇게 문제 내면 조심해야겠죠.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내려고 하실 겁니다. 똑같이 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같을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확률이니까. 다음 중 유전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바로 물어볼 수 있다 그랬다. 다운 증후군 어떤 병이야? 몇 번 염색체가? 성이야 상이야? 왜? 상 염색체 중에 몇 번? 21번. 21번이 3개인 겁니다. 엘버드는 18번이 3개다. 그래서 상염색체 비분리 맞다. 염색체 수는 정상이어도 구조의 이상이 생기면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지. 맞아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 5번 염색체 일부가 중복된 거니? 아 중국? 결실입니다. 결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아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나온다. 알비노증은 멜라닌 색소를 만든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난 게 맞고, 맞아요. 부모에게 없는 형식 자식에게 관한 열성의 가능성이 높지. 높죠. 여기 근데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외부 요인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부모님한테 어떤 게 생길 수도 있잖아. 유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쓴 것 같습니다. 질문한 친구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이 답이 나오나? 누가 한번 보자. 한 학교에서 혈말기랑 키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혈말기는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리는 게 우성이야, 안 말리는 게 우성이야? 말기 되는 게 우성일 거고, 키는 단일인자 유전이야, 다인자 유전. 여러 요소가 있다, 필요했다 그랬다. 그래서 얘는 단일인자 유전이고요. 얘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라고 하면 형질이 어떻다 그랬어? 많아요. 종류가 많고, 단일인자 유전은 좀 우성열성이 뚜렷하거나 몇 개 안 되는 형질을 가진다라고 했죠. 특히 우성열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2개밖에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혈말기 유전자는 2개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된다. 알고 계셔야 될 지식이고, 키는 여러 유전자가 유전받고, 혈말기는 선천적 형질에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완전히 같은 유전자를 가진 경우 키는 동일하다.
아니죠. 여러분이 경험적으로도 아는데 우리 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영향만 있는 건 아니죠. 많이 먹어야 돼요. 커야 되는 성장 요인이죠. 환경 요인이 받아 4번 틀렸고요. 키 같은 유전 현상은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4번이겠네. 다인자 유전 요거는 제가 시간 따로 해가지고 연습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나온다. 다인자 유전 연습해라. 9번 그림 가는 어떤 동물의 염색체가 들어있는 정상세포를 가는 정상세포다. 나와 나는 이상이 일어난 거다. 보면 A, B, C, D, E, F, G로 돼 있는데 얘 무슨 일 일어났어? 아 이거 뭐야? 아 교체인가? A, B, C, D인데 A, B, G 돼 있지. 이두 바뀌었네. 교체. 전좌다 전좌. 단어 아셔야 되고 전자 때문에 생기는 병 이름 하나. 그 고여드는 중은 아니야. 파킨슨 뭐 헌팅턴 그러죠. 아니 그 백혈병 있습니다. 나 백혈병 네네.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돼 있는데 E, F, G, F, G, E, F, G 이건 뭐예요? 그 주가. 중복입니다. 중복. 그래서 얘네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같은 거랑 그 다음에 중복은 따로 알려드린 건 없습니다. 우리 책에서.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전병이 생길 수 있고 얘네는 혈형 분석이 돼 안 돼? 그 유전자. 됩니다. 구조 이상입니다. 구조 이상 된다 그랬다. 수 이상이랑 염색체 이상 있는 거. 그래서 가에서 나중에 여기가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가의 핵상은 2엔 맞습니다. 나와 다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개수 이상. 염색자 수 이상이 아니라 구조 이상이다. 유전이죠. 2n이 답이다. 이거. 10번 같은 거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나부터 보자. 염색체 이제 강수 1분열이든 2분열이든 분열이 일어날 때 2분열은 얘를 이제 상동분리쌍, 염색 분체 분리쌍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요거 밑에 있는 이 두 개를. 그래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났을 때 만들어지는 딸 세포를 염색 분체 분리쌍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얘네가 똑같이 핵상을 가져. 그럼 이건 무슨 분리라 그러죠? 1분열 비분리야, 2분열 비분리야. 다시 그 다음에 여기에 염색 분체 분리 쌍이 있는데 서로 달라. 이거 1분열 비분리라 그래서 2분열 비분리다. 이게 2분열. 그래서 이렇게 분리쌍이 같은 경우 1분열 비분리, 합수해야죠. 다른 경우에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걸 빨리 찾아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2분열 비분리의 경우는 특징이 무슨 세포가 있어? 정상세포. 정상세포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분체 분리쌍 말고. 얘는 어떻게 돼? 요 단계에서 한쪽으로 몰렸으니까 얘네가 n 플러스 1이 됩니다. 안 봐도.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오자마자 몇 분열인지 바로 찾을 수 있게 꼭 연습을 해두시지 않으면 곧 다친다. 그러면 얘의 핵상은 뭔데? 디귿은? N이죠.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도 n 플러스 1, 애초에 이 단계에서 n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핵상 2n이죠. N. 여기 기억 니은 핵상이 n이에요. 그래서 가의 기억 니은은 정상세포임을 추론할 수 있고 나에서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거 알 수 있고 디귿에서 염색체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다. 원래 여기에는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상동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 쌍의 상동 염색체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잘못 풀이하면 바로 캐치해줘. 자, 그 다음 11번.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훈련을 했냐면 가계도에서 상염색체 따로 성염색체 따로는 생각해봤어. 근데 같이 내본 거야. 전혀 관계없게. 대신 여기서는 설명이 없지만 ABO식 혈액형이 성염색체에 있어 상염색체에 있어 라고 하면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야.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록생명은 어디 있어? 성염색체에 있어. 그래서 얘네는 따로 생각해도 돼. 완전히 따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니까. 자,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록생명은 이미 여러분이 정보를 알아. 얘는 열성이야, 무성이야? 생명이. 생명이 열성 유전자입니다. Y 염색체에 있어, X 염색체에 있어. X 연관 유전입니다. 정록생명의 특징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이런 거 분석하실 때 뭐부터 보면 편하다 그래서 열성부터. A 교식에서는 O가 열성이다. 그래서 O 이렇게 적어놓고 보시면 먼저 A 교식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O는 부모님으로부터 왔겠죠. 여기 O도 부모님부터 왔을 겁니다. 그러면 B형이시니까 BO형이겠다. 그죠? 또 여기 O형 어머니한테 왔을 거고 여기 O형 아버지한테 왔을 테니까 이거 BO형이겠다. 어머니 O형이겠네. 근데 자식에 A형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A5일 것이고 A형이 되겠네. B형 나왔으니까 B5형. 마찬가지로 여기 O가 여기서 왔을 것이니까 A5형이 될 거고 할머니는 AB형이 되겠네요. 왜 할머니 밑에서 A형이 나왔으니까 A5형일 겁니다. 그래서 A표식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성염색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마찬가지로 열성인 것부터 표시하면 좋습니다. 철수는 맞지? 골지로 우리 성염색체 생명 유전자 이렇게 할게요. 생명정 이게 생명 유전자고 정상 유전자를 했을 때 X 위에 있으니까 X 아래 Y야. 이 X 누구한테 받았겠어?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 정상이잖아요. 그럼 어머니 이항접하게 보인자시잖아. 보인자.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정상이니까 아버지는 정상 유전자 가졌을 거고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할머니가 보인자. 보인자시겠네. 이걸 추론할 수 있어. 철수 외할머니 생명 유전자의 보인자이다. 맞죠? 맞죠?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 또 다른 보인자 한번 찾아볼까? 누가 보인자예요? 철수 고무 보인자겠다 그죠? 아버지가 철수 친할아버지가 생명이시니까 이런 유전자를 가지셨겠다. 철수 고무도 보인자. 그래서 두 개가 한 번에 나왔을 때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따로 그리셔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거지? 어머니 유전자형은 A5이다. 맞는 것 같고 아버지로부터 생명 유전자를 받았다. 아니죠. 기억 디미션이. 자, 12번. 12번도 답복시 잘못 말해줬니? 12번 한번 보자. 12번도 땡쪽이네. 부모님한테 없는 게 자식한테 나왔으니까. 근데 아들이네. 그럼 뭐 고려해야 될까? 성염색체도 고려해야 돼. 왜냐면 생명유전 같은 게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을 봤어. 봤더니 성염색체 아니겠구나를 바로 알 수 있어. 봐봐. 만약에 생명이라고 해보자. 어머니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남자는 반드시 뭐여야 해? 무조건 생명. 생명이셔야 하는데 아니다 그죠? 부모님한테 있는 게 자식한테 생겼는데 어머니랑 아들 사이에서 다른 게 있어? 이거는 성염색체 아니다. 상이죠. 아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정상인데 딸이 병이 나왔어? 불가능이지. 그죠? 그래서 빠르게 찾는 거 두 번째 힌트입니다. 부모님한테 없는 게 아들한테 나왔을 때 성염색체를 고려해야 되는데 아빠랑 딸이 다르거나 엄마랑 아들이
다르면 그러면 상염색체요. 상염색체 유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런 가계도는 머리에 박고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빨리 찾아라. 제일 좋은 게 요거다. 부모님한테 없는 게 딸한테 있으면 땅한테 있는 게 상염색체 열성인 거는 결정돼. 요거는 안 보고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아들인 경우에는 이걸 찾아야 돼. 요런 게 있으면 상염색체는 아니겠구나 하고 날릴 수 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3이 되기 전까지 외워야 될 가계도들이 있어. 외워두면 생각하기가 편해서 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한번 분석은 해봐라. 무지성으로 외우면 이거 실수한다. 알겠죠? 조건 네.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러면 철수 동생이 태어날 때 철수랑 유전자는 같아. 이거는 상염색체인 거 결정됐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성 아닌 거 우리 알아냈습니다. 네. 그러면 철수는 뭔지 알죠? 우리 열성 동형인 거 알 수 있고 부모님은 이형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A 기본적이 만들 수 있고 몇 종류 만들 수 있어?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아버지한테 온 거, 어머니한테 온 건 다른 경우로 우리 센다 그랬다. 이 중에 철수랑 똑같으려면 어떤 경우야? 서문에 그래서 네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로 태어나니까 동생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겠다.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때까지 배운 거 적용해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한번 볼까요? 13번. 괴리는 분열하고 있는 어떤 동물 세포에서 시간에 따른 세포 한계의 질량과 뭐야? 핵 DNA 양을 핵이다 핵. 합이 왜 적혔냐? 보면 DNA 양은 안 늘어나. 근데 세포가 무거워지네. 이거 무슨 소리야? 세포가 생장은 하는데 DNA 양은 안 늘어나는 거. G1이겠네. 그죠? DNA 양이 늘어나면서 세포도 늘어나. 무게 왜 증가했겠어? DNA 할 때 히스톤도 많아진다 그랬잖아. 그죠? DNA 포장한 히스톤의 양도 증가하기 때문에 S기에서도 조금 무거워진다. 핵 자체가 커지진 않아요. 세포 자체가 커지진 않겠죠. 핵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무게는 무거워진다. DNA 양 2인 상태에서 또 무거워지네. G2기인가 보다. 유지되다가 똑 떨어지네. M기인가 보다. 할 수 있죠. 구간 1에서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는다. 구간 1 S기니까 염색체 안 보인다. 감기라서. 그죠? 구간 1, 2 중 세포 내 방추사 단백질의 농도는 방추사는 주로 언제 많이 합성된다 그래서 단백질 후이 G2기. 그래서 T2가 더 높다라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G 잘못했어. 맞았어. 기억 맞아. 관찰되지 않는다. 관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디귿 3에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맞죠? 분열기에 세포질 분열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 민, 디귿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14번이 어제 풀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번보다. 그림은 어떤 사람 혈구 기억의 핵형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이렇게 보인다. 감수 1분열 중기세포이다. 맞아 틀려.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감수 1분열 중기세포이다. 감수 1분열이 일어나면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이가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되는데 얘가 나올 수 있나?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가 염색체가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아직 비분리가 안 일어나가지고 합성이 안 일어났는데 이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체세포 분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판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애들이 지식을 알고 있었어. 우리가 보통 핵형 분석을 언제 하냐고 하면 체세포 분열
중기 있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요때 관찰해. 가운데 똑같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상동 염색체끼리 염색 분체 대인들 다 가운데 배열. 그래서 요때 많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TV 드라마에서 유전자 감식할 때 그 사람 정자 남자 채취하잖아요. 칫솔 막 가져가고 머리카락 가져가잖아.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감수 분열에는 잘 우리가 판단 안 합니다. 하면 좋겠지만 안 합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 중기를 본다라는 걸 애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다음 핵형 분석 결과에서 만성 볼수성 발음이 이렇게 만성 볼수성 백혈병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얘는 염색체 구조 이상이니까 핵형 분석으로 볼 수 없죠. 전자된 거 달라 보인다. 다음 주는 거 맞죠? 그럼 선생님 역위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역위도 이제 이 핵형 분석 자료 가지고는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책에 보면 뭔가 염색된 것처럼 줄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유전자가 어디 배열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역위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얘는 다운 증후군 가졌다. 21번 세계니까 그죠? 근데 이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핵형 분석 결과에서 여러분 볼수성 백혈병 보여? 몇 번이야? 혹시 알아? 9번, 21번 아이가? 전자 보이는 이거? 안 보이죠? 이거 가지고는 안 보인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답을 잘 모르겠어요. 구조 이상으로 보면 맞고 이 결과로 보면 몰라. 그렇죠? 당시에 낼 때는 이 결과 가지고 보라고 아마 했었나 아니면 둘 다 중복 답안을 인정해줬나 하여튼 논란이 됐었을걸요. 기억이 잘 안 나. 염색체 구조 이상이니까 원래는 보인다. 근데 이 문제는 얘를 봐야 되나 봐. 9번, 뭐 21번, 뭐 10번, 뭐 5번 다 안 보여. 안 보이지 않니? 보이니? 보여요. 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얘는 쌤도 모르겠다. 답을.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오개념 생길 수도 있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는 땡큐죠? 어디가 땡큐요? 저기가 부모님한테 있는 게 딸한테 나왔네. 이러면 딸한테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열성이고 딸이 동형접합이고 부모님이 이형접합이야. 얘는 유전병 유전자가 우성인가 봐. 그리고 상염색체인 것 같아. 딸한테 나왔으니까. 유전자 아니다. 정상 유전자가 열성이고 성염색체 위에 없다. A, B로부터 C 동생이 생기는 경우 유전병 발생 확률은 50%다. 한번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병을 쌤이 라지 A, 정상을 스몰 A라고 했을 때 스몰 A, 스몰 A다. 그죠? 그리고 D를 보니까 스몰 A, 스몰 A니까 아버지는 이형 접합인 걸 알 수 있죠. 이것 때문에. 그쵸? 네. 그러면 어머니가 만들 수 있는 거 생세포 A밖에 안 되고 아버지는 2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생세포가 AA, AA. 둘 중에 동생이랑 동생 유전병이 생길 확률은 요거다. 그죠? 둘 중에 하나니까 몇 퍼센트야? 2분의 1, 50% 맞죠? 이게 답입니다. 요거는 추후에 연습한 다음에 한번 풀어봅시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를 낮추려고 설명을 많이 적어놨어. 길어.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연습해서 이 글귀가 이런 뜻이구나를 모르면 이걸 너희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 뭔 소리지 하지 않을까? 근데 엄청 당연한 얘기 한번 읽어만 보자.
그림은 핵상이 이해는 어떤 동물에서 지원기 세포 기하로부터 그냥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래. 안 읽어도 된다. 표는 세포 A에서 D까지. 뭐 세포 A에서 D가 있나 보네. 세포 한 개당 세포에 있는 라지 H, 스몰 T의 장대량을 나타낸 거래. 뭐지? 두 개나 나타냈네. 얘네가 이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이거 찾아야 되나 보다. 라지 H랑 스몰 H는 서로 대립유전자고 라지 T, 스몰 T는 서로 대립유전자래. 이때 상대량 갖고 교차 돌연변이 비분리 있다는 거 생각하지 말래. 그냥 요거 가지고 요거 찾으라는 소리인데 설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이런 걸 조금 학습 안 하고 오면 이따가 일 잡아. 그래서 요거 이런 거 나중에 연습 좀 시켜가지고 한번 풀어볼 겁니다. 면역 한번 보자. 얘네는 아마 중간고사나 2학기, 1학기 2차 고사에서 면역을 한번 본 다음에 2학기 1차 고사에 면역 넣어가지고 아마 낸 것 같습니다. 보면 길어. 얘도 잘 봐라.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와 Y에 노출된 적 없는 생쥐 4마리를 준비했대. 그래서 찍찍이 1, 찍찍이 2, 찍찍이 3, 찍찍이 4 이렇게 준비했다고요. 얘네는 일란성 쌍둥이 같은 애들이야.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고 X랑 Y를 경험한 적이 없어. 그래서 기억세포나 항체 따위가 있을 리가 없다라는 조건입니다. 얘는 기본이야. 그래서 안 읽어보셔도 돼요. 알겠죠? 1의 X를 얘한테 Y를 주사하는데 얘한테 X 주고 얘한테 Y 줬어. 병원체 방원을 줬어.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얘한테 뭐 생기겠어요? X에 대한 항체도 생기고 X에 대한 기억세포 생길 겁니다. 얘한테 뭐 줬어? Y 줬어. Y에 대한 항체도 생기고 Y에 대한 기억세포도 생길 거라고요. 근데 이때 뭘 한대? 1에서는 혈청을 뽑는데, 자, 혈청이 뭐였냐면 우리 혈구는 혈액은 뭐로 나뉘어요? 혈구랑 혈장으로 나뉘어. 근데 이 혈장은 바깥에 두면 굳으니까 약품 처리를 해서 안 굳게 만든 걸 뭐라 그러냐면 혈청이라 그래. 그래서 혈장이랑 혈청은 같아. 약품 처리해서 안 굳게 한 거다. 자, 여기서 얘들아, 항체는 혈장 쪽에 있어, 혈구 쪽에 있어? 항체는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고 혈장에 녹아있는 단백질이다. 혈장에 녹아있는 아미노산 같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혈장에 녹아있어. 얘 혈청을 뽑았단 말은 X에 대한 항체를 뽑아서 3한테 넣어줬다는 소리가 돼. 그래서 기억세포는 어디 있게? 혈구. 혈구에 있어. 얘는 친절하게 1에서는 혈청을 뽑아서 3에 넣어줬대. 그래서 얘 혈청을 뽑았단 말은 뭘 넣어줬다는 소리? X에 항체를 넣어줬다는 소리. 2에서 Y에 대한 기억세포를 뽑아서 어디 넣었대? 4에 넣었대. 얘한테는 Y에 기억세포를 넣어준 거야. 얘네는 유전적으로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들이라서 기억세포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 똑같은 애들이니까. 항체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 안 일어난다. 그래서 저거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조건 준 겁니다. 봐봐, 이 문항 어렵지 않은데 글이 많잖아. 글이. 그래서 미리 이런 문제 연습하고 가셔야 됩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3에게 X, 4에게 Y를 주입한대. 자, 이제 요거 하고 시간 좀 지났나 봐.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얘한테 뭐 줬대요? 주사, X 주사. 항원 X 주사하고 얘한테 항원 Y를 주사했어. 자, 얘는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항체가 있었긴 했지만 X에 대한 기억세포는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1차 면역이 일어난다고. 근데 얘는 Y에 대한 기억세포를 다른 놈한테서 기억을 끄집어내고 강제로 넣어놨어. 그럼 얘는 기억을 하고 있겠죠, Y를.
그래서 y가 들어오면 몇 차 면역처럼 수면. 2차 면역처럼 갈 거라고. 그래서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 생지 3은 보니까 뭘 항체를 주사해줬으니까 항체가 있다가 시간 지나면서 없어졌죠. 항체가 X 항체 넣어줬는데 사라져요. 사라지고 시간 지나서 X 넣어주니까 그냥 1차 면역처럼 일어나요. 근데 생지 4를 보니까 주사했을 때 항체 농도 변화 없다. 기억할 거니까. 근데 시간 지났는데 Y 주사하니까 어떻게 돼? 빡세게 일어나죠. 2차 면역처럼. 빠르고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글자로 적다 보니까 이때 쳤던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연습이 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글자만 봐도 되고 만약 이걸 여러분한테 제가 낸다고 그러면 그림을 주겠죠. 최소한. 그래도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안 냈을 수도 있고 냈을 수도 있고. 가에서 가의 기억을 주사한 시점에서 가의 기억을 주사한 시점에서 항체가 존재하지. 그죠? 존재할 겁니다. 무관 A에서 기억세포가 있는지 여부를 쓰고 기억세포 있어 없어? 1차 면역에서도 기억세포 생긴다. 그죠? 지금 체액상 면역 생겨가지고 항체 나왔으니까 기억세포 있는 건 주사하고 시간 좀 지난 다음에 기억세포 있다. 1차 면역이든 2차 면역이든 기억세포 생깁니다. 구간 B에서 일어난 면역 반응은 1차 면역인지 2차 면역처럼 보입니다. 왜 2차 면역입니까? 하면 얘보다 얘가 훨씬 빠르고 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술형 이번에 1번에 이유를 뭐라고 적었니? 항체를 넣어줬잖아. 네가 항체를 넣었으니까. 일단 쉬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